오늘은 정당이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적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비전,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도구입니다. 정치를 잘 해내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따라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추구하는 이념, 이상, 가치와 비전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인 것이고, 따라서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 이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러한 결사체, 이것이 정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 가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치에 도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에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원 교육 교과서에 보면은 박상훈 대표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정치 발전의 첫 단계가 수평적 정권 교체였다면, 이제 그 두 번째 과제는 확실히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수평적 정권 교체는 두 번이나 이루어냈고, 또 민주화 이후에 소위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앞으로 정당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 우리한테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공유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당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정당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법 2조에 이 법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딱딱한 얘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 결사체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당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 정당은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고 진보 정당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은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은 지속 가능 발전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유시장 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이고, 여기는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은 아무래도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치 분권을 중요한 이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진보 정당은 균형 발전을 더 중요한 가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은 민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진보 정당은 평화와 인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렇게 정당이 어떤 단일한 이념으로 형성이 돼야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정당들이, 두 개 이상의 정당들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이 경쟁을 통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정당의 역사나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남북 분단, 이 문제가 이 정당을 이렇게 제대로 된 이념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정당의 어떤 한계들을 보면은, 먼저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이 정치적 자유와 그 다음에 자치분권, 민족, 이런 부분들을 주요한 가치로 하는
스스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유시장 경제하고 반공, 대미의존, 친일 이런 쪽을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나 자치분권이나 이 민족을 자신의 가치로 충분히 실현시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통합당은 어떤 보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통합당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반공을 국시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한계, 그리고 독재 정권의 어떤 과를 함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뭐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탄생이 1955년도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 반대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의 가치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을 한 것이죠. 실제로 신익희, 조병옥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파하고 그 다음에 조봉암으로 대표되는 혁신 성향의 민주대동파가 함께 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자유민주파가 민주대동파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신익희, 조봉암으로 대표되는 이 자유민주파,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파가 조봉암으로 대표되는 혁신 성향의 민주대동파를 배제하고 1955년 9월 19일 날 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처음 출발은 보수 정당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 세력들, 또 제야 학생 운동권을 1987년도 이후에 대거 확보함으로써 진보 개혁적으로 이념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당원교육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가치분권, 민족, 평등, 지속가능 발전, 균형 발전, 평화,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자신의 어떤 가치로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치를 다 추구하면은 정당으로서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자유와 평등이 서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은 정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배반하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나의 정당이 얘기할 적에는 그 정당 자체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이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정당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때문에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가 워낙 강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당은 이러한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기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상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부터라도 이 제대로 된 정당을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당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정당의 역할을 보면은 정당은 첫 번째 역할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정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해서 관료를 지휘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그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를 박남춘 시정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정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의 구정부를 김정식 구정부라고 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미추홀 구정부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적에 바로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한 정부에 약한 정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얘기할 적에 대개 대통령 이름을 대서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더불어민주당 정부, 뭐 미래통합당 정부 이런 의식이 부족한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섰을 적에 과연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적에 정당이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미래통합당 정부가 들면은 나라가 이렇게 가고,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인천시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었을 적에, 그리고 미래통합당 시정부가 들었을 적에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적에 제대로 된 정당 정치, 정당이 제대로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당이 해야 할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신의 정당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육성하고 출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정책, 법률안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국회나 지방의회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정당이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승리해서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직 후보자를 육성해서 출마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당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은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강한 정부, 약한 정당이고, 또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무슨 정권을 잡아서 정당이 주도해서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고 관료를 지휘한다라고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뭐가 이게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정부는 예를 들면 시정부나 구정부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자기 정당의 사람, 자기와 같이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을 관료로서 데리고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시장이 되더라도 혹은 미추홀구청장이 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자기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기존의 관료들을 움직여서 이 일을 해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당을 불신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인식이 남아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이 지역위원회, 시도당위원회를 충분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 지방정부를 이 지역정당, 지역위원회, 당의 시도당이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정당 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당 자체가 이 시도당, 지역위원회를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의 어떤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그리고 당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육성해서 출마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원들을 만들고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래서 정당한테 뭘 맡긴다고 했을 적에 어떤 공공의 합의 이런 것을 이루어내기보다는
개인이 주도해나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 교육하거나 또는 당원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당에서 지역에서부터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을 통해서 사람이 큰다, 인재가 커나가고 정당에 그러한 인재 풀이 있다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당의 한계입니다. 또 당의 지역위원회 내에서 우리 당의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과 정책에 대한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왔다가는 실망하고 오히려 당을 떠나버리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이 정당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것, 정당이 정말 이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그런 걸 실현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나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바꾸고 또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교원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막고 있거나 실제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인식이 정당은 어느 한쪽 파벌만을 위한 것이고 뭔가 거기는 균형적인 이러한 인식이 없는 집단이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당의 당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들이 정당의 당원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자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민주시민이 갖는 덕목,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당에 대한 불신, 이것을 극복하는, 이것을 깨는 노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당법에서 이 지역위원회를 못 두도록 했는데 지역위원회를 다시 부활하고 당원들을 관리하고 당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시민들을 당원을 통해서 정당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원의 권리가 당의 정책 위반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이 당헌이나 당규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 당원들이 정책 위반과 의사결정, 그 다음에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당이나 지역위원회 주 활동이 그냥 당원들의 친목,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런 데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정책 현안이나 어떤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그것이 법안이나 이런 제도가 되었을 적에 나타날 수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역위원회 주 활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당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미추홀구에 뭐 도시농업센터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사회적 기업 육선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뭐 문화재단 문화원도 있고 나는 봉사재단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 정당이 이제는 정당이 발전해야 된다. 정당이 좋아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나라 발전,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이 정당이 평소 정책 대결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당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내야 될 일이고 또 이제까지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정당에 적극 가입해서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정당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투자를 통해서 내가 훌륭한 배움도 얻을 수 있고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을 선택할 적에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정당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폭을 함께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치인의 책 읽기, 말하기, 글쓰기 요 내용으로 해서 할 텐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이 오프라인 강의를 생각해서 정치인의 말하기 같은 것은 좀 한번 실제로 해보기도 하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고 댓글을 다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4주 강의를 다 들으신 분에 대해서 수료증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유튜브 강의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4주차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